우리가 어레이를 어떻게 만들고 어레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연산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렸고 우리가 몬테칼로를 하려면 이제 랜덤 넘버를 사용한단 말이죠. 이 랜덤 넘버가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이 그냥 그 C++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훌륭한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제가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베리어블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랜덤 디바이스라고 리눅스나 이런 유닉스 계열의 그 머신에는 항상 저게 정의가 돼요. 맥에도 아마 정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걔는 뭐냐면 그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만들어주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non deterministic seed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값을 줄지는 예측이 불가능해. 뭐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현재 시간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걸 결합을 해서 CPU가 이제 뱉어주는 거야. 그거 뱉어주는 것을 그 랜덤 디바이스라고 하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야. 그래서 RD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가 제공해주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당연히 저거는 이제 굉장히 느리겠지. 그래서 우리가 저걸 쓸 건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몬테칼로를 한다 그러면 이제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랜덤 넘버 시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개발하는 단계고 그래서 내가 그 프로그램을 테스트한다라고 할 때는 저 시드를 항상 고정해서 해야 돼. 그래서 1, 2, 3, 4, 5, 6. 그래야지 디버깅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디버깅 후에 이게 진짜 돌아간다. 그럼 진짜 돌려야 되는데 그럼 랜덤 넘버를 이니셜라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1, 2, 3, 4가 좋아. 나는 4, 3, 2, 1이 좋아. 그러면 매번 똑같은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바이어스가 생기잖아. 그럼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 하드웨어가 만들어내는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시드를 그냥 찾을 거야. 여기까지 하면 이 시드라는 이 변수에 어떤 랜덤 넘버가 하드웨어가 됐다 하고 던져줘요. 이게 뭐 32비트 머신이냐, 64비트 머신이냐. 저걸 이용해서 내가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쓸 거야. 그럼 이제 이 하드웨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여기서 끝이야. 이 시드를 사용하시오. 그럼 이제 실제 내가 이제 어떤 걸 쓸 거냐? 실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쓸 거예요.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사실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주어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수열의 점화식으로 뭔가 계산하는 거예요. 시드가 정해지면 그 뒤에 모든 숫자가 정확히 정해져요.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하다는 의미에서 그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고 모든 랜덤 넘버 이용한 계산에서는 그걸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점화식을 쓰느냐 그 점화식에 따라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정해지는데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게 보시다시피 이제 멀센 트위스터라고 알고리즘 이름이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멀센 트위스터라고 하고 그게 MT19937이라고 하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이게 그 하드웨어가 만들어내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 이제 수도 랜덤 넘버 요 알고리즘을 사용할 건데 그거를 내가 RNG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이게 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야. 그리고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내가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하느냐? 아까 하드웨어에서 만들어진 요 시드를 가지고 멀센 트위스터 요거를 요것으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한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그거를 내가 이제 RNG라고 합니다. 정확히 저 RNG가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수열이라고 했어. 숫자의 수열이야. 숫자의 수열. 어, 아마 이 주기가 뭐 2에 뭐 199승인가 막 주기가 그 정도 되는 건데 내가 랜덤 넘버를 볼 때 어디서 시작을 할 것인가. 그걸 지정해 주는 게 엄청나게 긴 수열이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자. 그 뒤에 걸 쭉.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넘버를 이제 만들어내는 룰은 내가 지정을 했어. 어디서부터 내가 뽑아낼 거 지정을 했는데 그 랜덤 넘버를 이제 실제로는 이제 가공을 해서 내가 그 랜덤 넘버를 0과 1 사이에 균이란 부호를 갖는 실수값으로 나한테 출력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뭐 n과 m이라는 두 개의 정수 사이를 균일하게 정수를 뽑아주는 그런 랜덤 넘버로 가공을 해서 나한테 안겨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 랜덤 넘버를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넘버로 가공을 해서 나한테 출력을 해줄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름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Uniform Real Distribution이라고 하면은 그 랜덤 넘버를 여기 보시죠. 얘는 더블 실수값을 나한테 변환을 해서 나한테 가공해서 나한테 갖다 줘. 그래서 요런 분포로 가공해서 나한테 가져다 주는 걸 내가 이름 붙인 거야. R 유니폼. 근데 0과 1 사이. 여기 없으면 디폴트가 0과 1 사이니까. 근데 이제 적어준 거고. 그 0과 1 사이다 그러면 0은 포함되고 1은 포함되지 않아. 0 이상 1 미만이야. 아니면 나는 랜덤 넘버를 그러니까 정수로 가공을 해서 나한테 갖다 줘. 그러려면은 유니폼 인트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정수로 가공하고 나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이름을 붙일래. 그다음에 0, 1 했으니까 0에서부터 1까지의 정수를 랜덤하게 뽑아준다. 네? 이 경우는 0도 포함되고 1도 포함되고 양쪽이지. 0에서 100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0, 여기다 100 이렇게 쓰시면 뭐 무수히 많은 분포가 있어. 그러니까 포화성 분포로도 뽑을 수 있고, 뭐 감마 분포로 뽑을 수도 있고, 뭐 포화성 분포로 이제 이런 무수히 많은 분포가 있는데 그 중에는 쓴 거예요. 이거 구글링하면 원하는 분포 다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케이.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내가 그 점화식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했어. MT, 멀센 트위스터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점화식을 그래서 초기 값을 어디로 할 것인가 지정을 했어. 그 지정한 걸 내가 RNG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실제 랜덤 넘버를 어떻게 뽑냐면 내가 미리 이제 지정한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함수에다가 가로 열고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이제 현재 요 자리다. 점화식에서 요 자리에 있다. 그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어줘. 그러면 이 함수가 즉 이 함수가 그 현재 점화식의 그 위치에서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그거를 얘가 원하는 이렇게 정수로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야. 그 다음 거. 이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이 사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니셜라이즈하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랜덤 넘버의 종류가 무엇인지만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부를 때에는 항상 이걸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점화식이 한 칸씩 계속 쭉쭉쭉쭉 가면서 그다음 걸 이제 리턴을 준비를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어레이를 두 개, 실수 어레이 두 개를 또 지정을 했어요. F하고 G.
그래서 이제 아까 A, B, C는 이제 인티저 어레이였는데 그냥 이 A라는 어레이에다가 0과 1 사이에 정수값들을 쭉 한번 채워놓고 그 다음에 F에는 유니폼 분포를 갖는 실수들을 쭉 채워놓고 G에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제 이런 걸 쭉 채워놨어요. 그래놓고 얘네들을 또 출력하시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저기 컴파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컴파일을 하고 한번 얘를 또 돌려볼까요? 근데 시드까지 한번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이제 이 위에 부분은 뭐 아까 한 거라서 거기는 이제 지울까요? 자, C에서는 커멘트가 이 슬래시 두 개를 치면 그 슬래시 뒤에 게 이제 커멘트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스템의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이제 이런 랜덤 넘버 시드를 이제 알려주고 있고 매번 할 때마다 그 시드가 이제 변하고 이 F하고 G 값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A도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계속 달라지지 시드가 달라짐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어, 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 먼저 마저 설명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어레이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어레이 안에 담겨 있는 게 이제 이직 모델의 이제 스핀 값이다. 그러면 이 스핀들을 다 더하면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레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하라 이거야. 응?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루프를 돌려서 하는 건데 루프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 루프 대신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제 두 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accumulate라는 게 있어요. accumulate. 얘는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속한다라는 데서 STD는 이제 그 뜻이고 이거 없어도 아마 컴파일 될 거예요. 자, 이 accumulate는 뭐냐면 어떤 이제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 안에 있는 원소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더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A라는 어레이의 점 begin, A라는 어레이의 시작 기초점에서부터 A end 그런 A라는 어레이의 끝점까지 걔네들을 accumulate 할 거야. 이 뒤에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 0이라고 쓰면은 얘는 뭐냐? 초기 값은 0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더하라는 거지. 근데 내가 원래 어, 얘네들을 다 더해놓고 거기다 뭐 50을 더 더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50을 써면 이 0은 이제 기본 값. 아니면은 이 reduce를 써도 돼요. reduce도 역시 B라는 어레이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C도. 아, 근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지 말고 처음에서부터 반만 더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begin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쓰면은 A라는 어레이에 제일 처음에 있는 두 개를 더한다. 출발점에서 두 칸 떨어져 있는 것.
자, 출발점하고 출발점에서 두 칸 떨어져 있으면 이거 세 개를 더하는 것처럼 돼서 그렇죠? 세 개를 더하는데 이 벡터 연산에서는 항상 끝점은 포함되지 않아. 그러면 0, 1, 2를 더하는데 2는 빼고. 그리고 우리 지금 당장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전체 어레이를 다 합한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이 함수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for loop으로 다 풀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어레이 연산 중에 또 유용한 것이 이미 정의된 것 중에 하나가 inner product. inner product. 이말 그대로 두 어레이를 한 끼리 다 곱한 다음에 다 더한 두 벡터를. 네, 이것의 문법은 뭐냐면 이제 그냥 FG라고 썼는데 inner product.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레이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F라는 어레이하고 G라는 어레이야. 그럼 이제 다 곱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한다라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게 여기 F라는 어레이의 처음부터 F라는 어레이 끝까지 더할 거야. 그럼 이제 몇 개가 더해지는 게 여기서 정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럼 이제 F랑 누구를 곱하느냐? G를 곱하는데 G의 시작점부터 곱해놔. 여기는 G의 AND는 쓸 필요가 없어. 이미 몇 개 곱해서 더할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0.0 하면 초기 값이 0.05로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한다면 이제 A 어레이 덧셈, B 어레이 덧셈, 그다음에 C 어레이 덧셈, F하고 G를 곱한 것을 한번 출력하라 했고, 자 이제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구글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글링을 하면 거기 다양한 그런 이제 설명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